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북쪽 끝자락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곡산 구산이라는 고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곡산의 겨울은 사람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사너리를 휘감고 내려오는 칼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휘잉 휘잉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 바람은 마을 어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 초라한 방 안에는 12살 난 소녀 설아쉐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솜이 다 빠져나가 우니불이나 다름없는 낡은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녀의 입술은 팥죽색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앙상한 두 손은 서로를 비비며 조금이나마 온기를 만들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를 가장 춥게 만드는 것은 날카로운 겨울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설아의 오른쪽 뺨에서부터 귀 뒤쪽까지 붉고 거대한 반점이 뱀처럼 구불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붉은 먹물을 함부로 뿌려놓은 듯한 그 흉측한 자국은 달빛 아래서 보면 마치 피를 머금은 초승달처럼 섬뜩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전생에 큰 죄를 지어 야차, 예차례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게야. 혹은 재수음 붓는다, 가까이 가지 마라. 라며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목소리조차 갖지 못한 채 아이는 그저 침묵 속에서 모든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뚫린 천장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잊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채 차가운 냉기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아의 귀가 쫑긋거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바람 소리밖에 듣지 못했을 테지만 설아에게는 달랐습니다. 심리바 금내 관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바로 옆방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이 가진 비밀스러운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입을 막았지만 대신 하늘은 그녀에게 천리박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천이탱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드시지요. 이번에 한양에서 공수해 온 귀한 술입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안쪽 뜨끈한 온돌방에서 현령조 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진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챙하는 경쾌한 소리가 설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들은 설아의 텅 빈 위장을 더욱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저 높은 분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왜 자신은 이 추운 방에서 얼어 죽어가야 하는지 어린 설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려 뺨에 붉은 반점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설아는 낡은 무명 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맨발의 신은 집신 사이로 차가운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설아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마을 안악들이 모여 아침거리를 씻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우물물 냄새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설아가 나타나자마자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안악들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재수없는 년이 또 왔네. 쌀을 씻던 박씨 아줌마가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저 흉한 꼴을 보면 1년 내내 재수가 없다는데. 옆에 있던 다른 안악도 동조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설아의 가슴에 꽂혔지만 설아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우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설아가 두레박을 내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탁 하고 설아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아, 소리 없는 비명이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고통에 몸을 움츠리며 돌아보니 동네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중 대장 노릇을 하는 덩치 큰 아이가 또 다른 돌멩이를 집어들고 위협했습니다. 야, 괴물! 우리 우물물 더럽히지 말고 저리 꺼져. 네가 만진 물을 먹으면 우리도 벙어리가 된다고. 아이들은 낄낄대며 설아를 향해 돌과 흙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까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악들은 그저 객챙 혀를 차며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러거라. 현령대감 행차시다. 포졸들의 위압적인 고함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화려한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좁은 마을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설아는 두려움에 떨며 허둥지둥 길을 비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질러진 물 때문에 진흙탕이 된 땅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설아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하필이면 길 한복판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동이가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이 튀었고 엎어진 설아는 행렬의 바로 앞을 가로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얀 년을 보았나. 가마 앞에서 말을 타고 가던 호위무관이 고함을 지르며 말 곱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말이 히히 하며 앞발을 치켜들었고 하마터면 설아는 말발굽 아래 지시겨질 뻔했습니다. 가마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과 기름기에 전 얼굴을 한 현령조 대감이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냐. 내 행차를 막다니. 어떤 놈이 감히. 조 대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설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설아의 붉은 반점에 머물자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저 흉측한 것은 무엇이냐. 아침부터 저런 부정한 것을 보다니. 오늘 사냥은 공치겠구나. 조 대감은 더러운 오물을 본 듯 소매로 코를 막으며 손짓했습니다. 여봐라. 감히 관의 행차를 방해하고 고을 수령의 기분을 망친 죄를 물어라. 저것을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설아의 머리채를 잡고 길가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설아는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몽둥이가 설아의 등과 다리로 날아들었습니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울릴 때마다 설아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뼈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러나왔지만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는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매질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재수 없으니 어서 가자. 조 대감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행렬은 흙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설아를 내버려 두고 다시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가마 뒤로 피어오르는 먼지가 설아의 상처 위를 덮었습니다. 행렬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설아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냉기가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매 맞은 자리의 열기 때문에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귀를 땅에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졸들의 고함 소리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돼지가 웅웅거리며 우는 듯한 아주 낮고 깊은 진동 소리였습니다. 우웅, 우웅. 그 소리는 마치 설아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했고,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경고하는 신음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땅을 적셨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잿빛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다시 무심한 듯 고요해졌지만 설아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멍이, 그리고 땅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엾은 아이 설아의 운명이 뒤바뀌기 직전의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작은 마을 곡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임을 바람조차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곡산의 하늘은 유난히도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하늘에는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낮 동안 잠시 잦아들었던 바람은 밤이 되자 더욱 사나운 기세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무엇인가를 감지했는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컹컹 짖어대기보다는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숨어들기에 바빴습니다. 설아는 매 맞은 몸을 겨우 추스르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낮에 땅속에서 들었던 그 기이한 울림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귓가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 밑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땅을 긁어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갑자기 땅이 쿠르릉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으나 이내 집기들이 달그락거리고 천장에 흙가루가 후두둑 떨어질 정도로 진동이 거세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잠자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외양간의 소들은 고삐를 끊을 듯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 그 소리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땅이 갈라지며 바위끼리 부딪히는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으악! 설아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지구 깊은 곳의 비명이 그녀의 뇌를 직접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진동은 다행히 오래가지 않고 멈췄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들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다. 야차의 자식이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 거야. 낮에 설아를 괴롭혔던 그 아이의 아비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가장 약한 존재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맞아. 그 붉은 반점이 흉조라고 했어. 당신이 노아신개야.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령의 비위를 맞추느라 혈안이 되어 있던 이방과 포졸들도 이때다 싶어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부정을 타서 그렇다. 그 부정한 기운을 불태워 없애야 마을이 산다. 순식간에 횃불을 든 무리가 설아의 낡은 초가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일렁이며 춤추었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마치 앞귀처럼 길게 늘어져 설아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사람들의 살기 어린 고함 소리가 뒤섞여 지옥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을 질러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누군가 던진 횃불이 설아의 집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바짝 마른 집단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타닥, 타닥
불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설아는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 콜록거리며 밖으로 나온 설아를 발견한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마귀 같은 년을 잡아라. 설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지만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그녀는 마을 뒤편의 험준한 산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거기 서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라. 뒤에서 쫓아오는 고함 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 때까지 설아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을과 멀어질수록 숲은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등 뒤에 붉은 화염 대신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깎는 추위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설아가 도망친 곳은 마을 사람들이 검은 산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금지된 숲이었습니다. 호랑이나 늑대가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사냥꾼들조차 깊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설아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설아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밭 위로 철퍼덕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맨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얇은 옷은 땀과 눈으로 젖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설아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발이 설아의 작은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되고 춥고 배고픈 고통도 끝날 것이라고. 어린 소녀는 체념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 눈 덮인 언덕 위에서 자박 자박 하고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듯 불규칙하지만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지만 흐릿한 시야 속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는 것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설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곰가죽을 뒤집어 쓴 듯한 거구의 노인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한 손에는 굵은 지팡이를, 등에는 장작을 한 짐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매달린 등불을 들어 설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설아의 얼굴, 그리고 그 붉고 거대한 반점.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서 뒤로 물러섰을 테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매가 안타까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칩칩, 어린 것이 어쩌다 이 험한 꼴을 당했누.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짊어지고 있던 장작을 내려놓고 거친 손으로 설아의 온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꺼운 곰가죽 외투를 벗어 설아를 감싸주었습니다. 노인의 체온이 밴 외투에서는 송진 냄새와 흙내음이 났습니다. 살아야지. 살아야 하고 말고. 노인은 설아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지 걸을 때마다 몸이 크게 기우뚱거렸지만 설아를 업은 등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노인은 익숙한 듯 어둠 속의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설아는 노인의 등에서 희미하게 전해지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쿵. 그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는 낮에 들었던 땅의 비명과는 달리 너무나 평화롭고 안온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설아는 노인의 등에 얼굴을 묻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설아가 다시 눈을 뜬 곳은 어느 바위 동굴 안이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가죽막으로 가려져 바람을 막고 있었고 중앙에는 모닥불이 타오르며 훈훈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말린 약초와 짐승의 가죽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창과 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낯선 환경에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발에 감긴 붕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약초를 지시겨 바르고 천으로 감싸 놓은 것이었습니다. 일어났느냐? 동굴 안쪽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화덕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설아를 구해준 다리를 저는 나무꾼 무영무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속의 귀신이라 불리며 깊이 대상이었던 인물이었지만 지금 설아의 눈앞에 있는 그는 그저 투박하고 무뚝뚝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놀랄 것 없다. 여긴 내 거처다. 마을 놈들은 얼씬도 못하는 곳이니 안심해라. 무영은 설아 앞에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구수한 잣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설아는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무영은 그런 설아를 보채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제야 설아는 허겁지겁 죽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그저 지그시 바라만 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무영은 낡은 피리를 꺼내어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맑게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아가 갑자기 움찔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피리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섞여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굴 깊은 곳 천장에 매달려 자고 있던 박쥐 한 마리가 잠꼬대 하듯 내는 초음파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귀에는 절대 들릴 리 없는 소리였지만 설아에게는 고막을 찌르는 소음이었습니다. 설아의 반응을 본 무영이 피리 불기를 멈추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피리 소리가 듣기 싫으냐? 무영이 물었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동굴 천장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무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곳을 쳐다보았지만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횃불을 들어 그쪽을 비추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주 작은 박쥐 한 마리가 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뛰어난 척후병 친무로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었습니다. 감각이 남달리 예민한 그조차 듣지 못한 소리를 이 작은 아이가 듣고 반응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설아의 붉은 반점이 아닌 그녀가 가진 놀라운 재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너 귀가 아주 밝구나. 무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조롱이나 두려움이 아닌 감탄과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다름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큰 눈망울이 흔들렸습니다. 무영은 투박한 손을 뻗어 설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흉이라 말하지만 그건 네가 남들이 못 듣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늘이 찍어준 표식일 게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화롯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낡은 짐승 가죽 위에서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했습니다. 두 명의 외톨이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길고 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설아의 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꿈결 속에서도 땅 밑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것들이 움직이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곡산의 검은 산에도 어김없이 봄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겨우내 동굴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설아와
무영에게도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 피어있던 동상 자국은 아물었고 뺨에는 제법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무영은 다리를 절면서도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짐승을 잡았습니다. 설아는 그런 무영을 따라다니며 뛰어난 청각으로 숨어있는 약초 뿌리의 미세한 툭툭거림이나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은 짐승의 숨소리를 찾아내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손발이 척척 맞는 오래된 부녀지간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괴물이라 불리던 소녀는 산속에서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며 생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설아는 산중턱 양지 바른 곳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흙냄새 섞인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미로 흙을 파내던 설아의 손이 갑자기 딱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귀가 쫑긋거리더니 이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쿵, 쿵, 쿵.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울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인위적인 소리, 쇠가 바위를 쪼아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수만 개의 발이 맞춰 걷는 묵직한 진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독사가 땅 밑을 파고들며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섬뜩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호미를 내던지고 땅바닥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소리는 북쪽 능선 너머 험준하기로 소문난 절벽 아래쪽 지하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파각, 파각, 챙강. 곡괭이질 소리와 함께 낯선 언어로 웅얼거리는 사내들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말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국경을 넘어 몰래 침투하려는 오랑캐들의 소리였습니다. 설아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무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작을 패고 있던 무영은 설아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보고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호랑이라도 보았느냐? 설아는 무영의 손을 잡아 끌고 평평한 흙바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흙바닥에 산의 모양을 그리고 그 밑으로 긴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안에 수많은 점을 찍고 창과 칼을 든 사람의 형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북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북방의 국경을 지키던 척후병 치코빈이었던 그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설아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깎아지른 절벽이라 경비가 허술하지만 땅 밑으로는 예로부터 비밀 통로가 존재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네가 땅 밑에서 군사들이 오는 소리를 들은 게냐? 무영의 물음에 설아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영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춘군기라 백성들은 굶주리고 군사들의 기강은 해이해진 틈을 타 적들이 기습을 감행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땅굴을 뚫고 성 안으로 진입한다면 곡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될 위기였습니다. 가자, 관아에 알려야 한다. 무영은 지체 없이 설아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던 그였지만 나라의 위기 앞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다리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무영은 이를 악물고 비탈길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설아 역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무영의 손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두 사람이 땀범벅이 되어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관아 안은 왁자지껄한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현령 조대감은 봄꽃놀이를 핑계로 기생들을 불러 모아 질펀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좋구나. 봄바람이 살랑거리니 술맛이 꿀맛이로구나. 조대감의 얼굴은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아첨꾼들이 붙어 뇌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포졸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정비하셔야 합니다. 흙투성이가 된 노인과 흉측한 반점을 가진 아이가 갑자기 연회장에 난입하자 흥겨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조대감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감히 신성한 관아에 미친 노인과 괴물을 들이다니. 조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무영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도누며 절규했습니다. 나으리,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북쪽 절벽 아래 땅속에서 오랑캐들이 굴을 파고 있습니다. 수천의 군사가 몰려오는 소리를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좌중이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땅속에서 소리가 들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조대감 옆에 있던 이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벙어리 계집년이 들었다고? 귀신 시인년의 말을 믿고 나라의 군사를 움직이라는 거냐? 조대감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요망한 말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나의 흥을 깨다니. 저것들은 필시 적의 첩자이거나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하옥시켜라. 내 술이 깰 때까지 곤장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마. 포졸들이 달려들어 무영과 설아를 포박했습니다. 무영은 안 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바닥에 쓰러진 무영은 매질을 당해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퉁퉁 부은 손으로 무영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아의 귀에 다시금 그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콰광.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가까워진 소리였습니다. 적들은 이미 성벽 바로 밑까지 파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곧 흙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칼을 든 오랑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자신이 너무나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벽을 긁어대며 몸부림치다가 문득 감옥의 쇠창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땅굴 파는 소리의 박자에 맞춰 쇠창살을 머리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쿵. 설아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땅을 파는 박자이자 죽음이 다가오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설아가 만들어내는 기이하고 섬뜩한 박자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감옥 구석진 곳,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술값 시비로 잡혀 들어왔다는 남루한 행색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갓은 다 부서지고 옷은 해져 거렁뱅이나 다름없어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의 기이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설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벽에 귀를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쇠창살을 두드리는 박자는 분명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광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진군 신호 혹은 노동요의 박자와 흡사했습니다. 얘야, 선비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설아의 행동을 멈췄습니다. 설아는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든 채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설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두드리는 그 박자, 어디서 들리는 것이냐?
설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크고 다급하게 쇠창살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쿵쿵, 마치 땅이 뚫리기 직전이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다시 벽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그리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선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장난기 어린 거렁뱅이의 탈을 벗어던지고 날카로운 지략가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리는 땅굴이다. 선비는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아까 관아 마당에서 외쳤던 그 말이 사실이요. 무영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썩어 빠진 관리놈들이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구나. 선비는 혀를 차며 품속을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품에서 낡은 천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의 신분증인 마페마파였습니다. 아이야, 너의 그 귀가 오늘 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겠구나. 선비가 설아의 어깨를 잡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여전히 흥청망청한 연애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는 이제 막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붉은 반점이 그리고 그녀의 예민한 귀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거렁뱅이 선비의 눈빛은 더 이상 술 주정뱅이의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들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구리패가 서늘한 빛을 뿜어내자 감옥을 지키던 옥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미천한 놈이 어사 또 나으리를 몰라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사 이명원은 옥졸을 향해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라. 그리고 내 수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라. 늦으면 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옥졸은 허둥지둥 열쇠 꾸러미를 찾아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와 함께 무영과 설아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새가 없었습니다. 땅 밑의 진동은 이미 발바닥을 간지럽힐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사는 무영과 설아를 데리고 관아의 뒤편, 성벽과 가장 가까운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사의 신호를 받은 역조, 역참의 군졸들과 미리 잠복해 있던 정예 군사 수십 명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사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관아의 앞마당에서는 여전히 현령조 대감의 질펀한 술판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 후원에는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이야, 이제 네 귀가 우리 모두의 눈이 되어야 한다. 놈들이 어디서 튀어나올 것 같으냐? 어사가 설아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설아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영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귀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살기 어린 진동. 놈들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기어가듯 움직여 후원 한가운데 있는 늙은 고목나무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무 뿌리 근처의 불룩한 땅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였습니다. 놈들이 마지막 삽질을 하고 있는 곳, 얇은 흙껍질 하나만 남겨두고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어사는 군사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군사들은 소리 없이 움직여 고목나무 주변을 반원형으로 포위하고 활시위를 당긴 채 대기했습니다. 창을 든 군사들은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설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투둑, 툭, 흙이 갈라지는 미세한 소리가 설아의 귀에 잡혔습니다. 설아는 번쩍 손을 들었다가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지금이다 하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고목나무 옆에 땅이 솟구쳐 오르며 흙먼지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땅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오랑캐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쳐라. 놈들의 목을 베고 성문을 열어라. 적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그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사격, 어사의 호령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조선의 군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렸습니다. 피웅, 퍽, 으악, 빗발치는 화살의 오랑캐들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땅굴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덤불 속에 숨어있던 창병들이 달려들어 당황한 적들을 포위했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된 적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제압당했습니다. 땅굴 속에 있던 후발대는 입구가 막히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설하의 정확한 위치 지목 덕분에 아군 피해는 거의 없이 적의 기습 부대를 전멸시킨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전투 소리에 놀란 현령조 대감이 옷고름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후원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칼부림을 하느냐? 그때 어둠 속에서 어사 이명원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갓을 벗어 던지고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그의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이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가 곡산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어두웠던 후원이 대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조대감은 마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렸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그는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어사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네, 이놈, 국경의 요충지를 지키는 수령이 되어 주색잡기에 빠져 국방을 소홀히 하고 백성의 고열을 빤 것도 모자라 나라를 구할 충언을 한 백성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였느냐. 내 죄는 죽어 마땅하나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릴 것이니라. 어사의 명령의 포졸들은 조대감의 관복을 벗기고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날이 밝자 관아 마당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밤사이 벌어진 놀라운 전투와 어사 출두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조대감과 그 수하들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사또 옆에 수줍게 서 있는 설아와 무영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대. 우리가 야차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졌던 그 아이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었구먼.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괴물 취급하며 멸시했던 그 다름이 사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하늘의 선물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설아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이 아이의 귀는 요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천이 되알다. 앞으로 누구든 이 아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사의 말에 사람들은 설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설아는 무영의 등 뒤로 숨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절은 흘러 곡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사의 상소로 임금님은 설아와 무영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무영에게는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땅과 집을, 설아에게는 나라를 지킨 귀라는 뜻의 호국이 우고라는 별칭을 하사했습니다. 설아와 무영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 기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설아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떨지 않았습니다. 고운 색동 저고리를 입고 마당에 핀 꽃에 물을 주는 그녀의 얼굴에는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붉은 반점이
오히려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설아를 따르며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설아와 무영은 마루에 걸터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영이 품에서 낡은 피리를 꺼내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의 처량함은 사라지고 맑고 고운 평화의 선율이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속의 불길한 진동도 사람들의 비난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풀벌레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할아버지의 따뜻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울던 아이는 이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꽃잎처럼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곡산의 전설이 된 소녀, 세상의 모든 슬픈 소리를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천의를 가진 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밤이 많이 깊었군요. 모닥불도 이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보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길. 에필로그. 먼 훗날 역사는 기록했다. 조선 팔도 중 가장 험한 땅 곡산에 소리 없이 세상을 듣는 귀를 가진 소녀와 이름 없는 늙은 병사가 있었노라고. 세상은 그들을 버렸으나 그들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를 들었노라고. 지금도 바람 부는 날이면 곡산의 늙은 나무 아래서 소녀의 숨결 같은 맑은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귀 기울여 보아라.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 숨어 있으니